라디캠 기출문제집 회차별 보건문제 1100제입니다. 26년 1회차 해설입니다. 수험생의 기억에 기초하여 복원된 문제입니다. CBT 특성상 응시자마다 서로 다른 문제가 무작위로 출제되므로 기존처럼 완전하고 동일한 시험 복원을 의미하지 않지만 언급된 문제가 해당 회차 문제 은행에 확실히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살려 회차별로 복원했습니다. 데이비스와 로프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개인과 직업 환경과의 조화를 6가지 유형으로 제한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직업 성격이 4가지가 있고요. 적응 방식이 4가지가 있어요. 6가지 유형, 이게 잘못된 오답입니다. 나중에 가치관을 측정할 때 6가지 가치관을 측정하기는 하지만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쭉 한번 읽어보는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관과 직업 환경의 강화인 간의 조화를 측정하는 검사요. 즉 개인의 가치관과 직업이 가지고 있는 직업 환경이 서로 얼마나 잘 맞는지 직업의 가치관에 관련해서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직업 가치관 검사 바로 미네소타 임포턴스 퀘스천웨어죠. 미네소타 중요도 검사입니다. 정답 1번이에요. 긴즈버그가 제시한 진로 발달 단계로 옳은 거예요. 긴즈버그 진로 발달 단계 바로 환장하는 겁니다. 환장혀,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요. 정답 4번입니다. 레빈슨의 성인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레빈슨 안정과 변화입니다. 안정기가 있고 변화기가 있어요. 안정기는 당연히 안정되는 시기고요. 변화기가 뭔가 바뀌고 새롭게 만드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 정답 3번입니다. 안정기는 자신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기고요. 변화는 삶을 침체시키거나 혹은 새롭게 만드는 시기에 해당됩니다. 진로 발달에서 맥락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개인과 환경 전체의 맥락을 보자, 다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보다는 환경을 더 많이 강조한다. 둘 중에 하나를 더 많이 보겠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정답 2번입니다. 데스의 자기결정 동기 중 내적 동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적 동기는 그 업무 자체에 대한 고유한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정답 4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유한 즐거움, 호기심, 만족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외적 동기는 칭찬, 유인, 처벌, 돈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외적 동기에 해당됩니다. 진로나 적성을 측정하는 검사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진로 사고 검사니까 진로 검사고요. 자기 탐색이니까 진로나 적성 해당되고요. 안전운전 통해서 적성 검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4번 주제 통각 검사예요. 이거 대표적인 투사심리 검사에 해당됩니다. 규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거예요. 표준 점수, 표준 등급, 100분위 점수 맞습니다. 자, 표준 등급은 다른 말로 스탠9이라고 해요. 우리 학력고사에서 1등급, 2등급 할 때 그게 바로 스탠다드 9, 스탠9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4번 표집 점수입니다. 어떤 흥미검사의 신뢰도가 높다라는 말의 의미요. 신뢰도가 높다는 건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시험을 치렀을 때 그 점수 결과가 계속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유사한 점수가 반복된다라는 게 바로 신뢰도가 높다는 거예요. 정답 1번입니다. 자, 세 번째 거 보면 동일한 사람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종류의 흥미검사를 치렀어요. 이건 동일한 검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점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요.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내담자의 직무 능력을 언어 능력과 동작성 능력으로 구분해서 분석하는 대표적인 검사요. 웩슬러 지능 검사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자, 와이스라고 하고요. 한국판은 K-와이스입니다. 적성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일수록 입사 후에 업무 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 검사는 어떤 타당도가 높다고 보는 건가요? 네, 적성검사를 통해서 미래의 업무 수행이 높아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 3번입니다. 일반 적성검사 GATB에서 측정하는 직업 적성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일반 적성검사는 일반 사무직이나 일반 현장직처럼 이런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쓰는데 문제가 없는지,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문제 없는지, 혹은 언어 능력에 문제 없는지 이런 것들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 적성 같이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4번 과학 적성입니다.
성격 5요인 검사의 하위 요인으로 틀린 거요. 정서적 안정성입니다. 개방성 아니에요. 틀린 거 정답 2번입니다. 성실함, 정서적인 안정함, 외향성, 호감성,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인 성격, 이것이 성격 5요인입니다. 다음 중 정서지능에 해당되지 않는 거요. EQ라고 많이 들었죠? 예, EQ가 바로 정서지능입니다. 무슨 계산을 잘하고 암기를 잘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서지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틀린 건 정답 4번이에요. 주로 공감하고요. 자기를 조절하고요.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정서지능에 해당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정답 4번입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 CMI의 태도 척도 영역과 이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거예요. 결정성이요. 나는 진로를 자주 바꾸어 결정하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주 바꾸고 있다. 자꾸 결정을 여러 번 한다. 결정성의 예에 해당됩니다. 정답 1번이에요. 진로 선택 문제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 자, 이거 관여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향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거 지향성입니다. 자, 하고 싶기는 하지만 할 수 없는 것,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상충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는 타협성에 해당됩니다. 다음 중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지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인지 능력이 바로 지능입니다. 우리 지능을 측정하는 검사 바로 웩슬러 성인용 지능 검사입니다. 와이스요. 정답 2번입니다. 조직에서의 스트레스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요인들 중에서 개인 속성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조절 요인들 중에서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게 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A형, B형 같은 성격 유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친구나 부모와 같은 주변인의 사회적 지지는 본인이 아니고 외부에서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속성이 될 수 없습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본인의 신념, 개인 스스로의 신념인 거고요. 사람에 따라서 혹은 A형, B형 타입에 따라서 부정적인 사건들에서 빨리 벗어나는 능력이 있는 거, 이것도 일종의 성격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 중에 하나로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포도는 내가 손이 안 닿아서 안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쉬어서 안 먹는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네, 정답 3번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 적응 징후는 경계 저항 탈진입니다. 경계 저항 탈진,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명확하게 맞는 겁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1년간 생활 변동 단위가 90이 제일 높다. 뭐 이거 이렇게 뭐 90이다, 80이다까지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아, 틀렸나 보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300 이상인 사람이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A 유형이 B 유형보다 더 세다, 아니죠. 틀렸고요. 사회적 지지가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습니다. 옳은 거 정답 1번입니다. 상담 종결 시 내담자의 종결 준비도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종결 준비도는 한마디로 세상을 혼자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가, 이제 독립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가,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적응 능력이 충분히 잘 증진되어 있는지, 처음에 호소했던 문제나 증상이 얼마나 제거되고 줄어들었는지, 혹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바로 종결 준비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상담자에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 상담 초기에 라포 형성할 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먼 것 정답 4번입니다. 파슨스의 특성 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특성 요인 이론은 특성이 있고 요인이 있고 이 두 가지를 매칭시킬 수 있다,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 즉 요인이 일치할수록, 매칭이 잘 될수록 직업의 성공 가능성이 크고요. 바로 이 직업의 선택 과정은 인지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사항, 요인의 특성을 서로 연결할 수 있다, 매칭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맞는 이야기고요. 개개인의 특성은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특성에 관련한 설명이고요. 맞습니다. 자, 특성이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요구 조건이 아니고요. 바로 요인이 직무 수행, 즉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3번입니다.
내담자에게 선정된 행동을 연습하거나 실천토록 함으로써 내담자가 계약을 실행하는 기회를 최대화하도록 도와주는 것, 미리 연습시켜 보는 것, 미리 해보도록 하는 것, 바로 리허설이죠. 정답 1번입니다.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기본이 되는 상담 기법 중 가정 사용하기에 해당되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자, 질문은 다 폐쇄적인 질문은 좋지 않은 거고요. 개방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좋은 거예요. 자신의 일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이렇게 폐쇄적으로 물어보는 건 좋지 않은 질문입니다. 해당되지 않은 거 정답 1번입니다. 스나이더 등은 직업상담을 하면서 접할 수 있는 내담자의 변명을 종류별로 구분했습니다. 다음 중 변명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축소하고 정당화하고 훼손하는 건 내용을 슬쩍 바꾸는 거죠. 하지만 비난은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변명의 종류가 다른 거 정답 2번입니다. 자기인식이 부족한 내담자, 자기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사정할 때 인지에 대한 통찰을 재구조하거나 발달시키는 데 적합한 방법이요. 자기인식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는 어린아이처럼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인식이 부족한 사람, 은유나 비유를 사용하는 것, 이솝우화처럼 은유나 비유를 사용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아들러 이론의 주요 개념인 초기 기억에 관한 설명을 모두 고른 거예요. 먼저 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기 기억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보다는 경험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은요,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간 모든 것은 오답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아들러가 초기 기억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기억은 초기 기억이라 하더라도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초기 기억을 통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초기 기억은 삶, 본인 그리고 타인에 대한 내담자의 세계관과 일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크의 인지 치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베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의 사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 2번이에요. 인간의 행동이 환경 조건에 따라서 결정된다, 환경에 따라서 지배된다. 이거 잘못된 거고요. 베크 이론이 RBT 이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ABCDE 모형의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베크의 인지 치료 기법에는 정서적 기법, 언어적 기법, 행동적 기법이 있습니다. 윌리엄슨의 진로 상담 과정을 순서대로 연결한 거예요. 분종진, 예상, 추적. 분석의 시작은 내담자의 특성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태도, 흥미, 가족 배경 이런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 이게 바로 분석인 거고요. 제일 뒤에 상담과 치료 과정은 결국 내담자를 현실에 적응시키는 거예요. 취업자라면 취업을 도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와 함께 바람직한 적응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가장 내담자가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추수지도 단계는 이제 상담 다 끝난 거고요. 만약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계속 도와주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내담자에 대한 태도, 흥미, 가족 배경을 수집하는 거고요. 끝은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내담자를 계속 도와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시작은 디귿이고요. 끝은 미음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묻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직업 상담이고요. 내담자가 직업 선택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안 때문에 직업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무력감이란 말이 나오면 바로 무결단이라고 했죠. 무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포괄적 직업 상담 프로그램의 단점으로 가장 적합한 거예요. 포괄적 직업 상담은 취업 상담에는 아주 적합한데 취업 이후에 적응 문제 같은 거는 못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학 상담과 취업 상담에 적합한데 취업 이후에 직업 적응 문제들을 깊이 다루고 있지 못한다. 이게 적합한 원인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가진 직업 선택의 문제의 유형을 묻고 있습니다. 흥미가 어떻고 적성이 어떻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바로 크라이티스의 문제 유형이에요. 크라이티스가 세 가지의 변인, 그러니까 세 가지 변수로 직업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번엔 현실성이라는 잣대로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실성이라는 잣대로 봤더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적성 수준보다 더 높은 적성을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해요. 이거 비현실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정답 바로 3번입니다. 크라이티스의 현실성에는 두 가지의 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다뤘던 비현실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충족형이 있습니다. 불충족형은 본인은 능력, 적성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적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선택은 낮은 적성의 수준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적성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불충족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진로시간 전망 검사지를 사용하는 주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가 진로시간 전망 검사지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촉구하고요. 결국 진로의식을 공취하려는 거고요. 필요하면 계획 기술도 연습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 3번 진로 계획 수정입니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꿈꾸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 계획을 막 따져서 수정하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진로계획 수정 이게 잘못된 겁니다. 6개의 생각하는 모자 기법에서 사용되는 색깔이 아닌 거요. 6개의 생각하는 모자는 흑색, 백색, 흑백 아니면 원색입니다. 중간색은 없어요. 갈색 같은 건 없습니다. 아닌 거 정답 1번입니다. 하렌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해당되는 거요. 합리적, 의존적, 직관적 유형이죠. 정답 2번입니다. 우리도 흔히 많이 보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남한테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있죠. 갤라트가 제시한 의사결정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예요. 먼저 목적을 의식하고 목표를 고려해서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 기억 디귿까지는 동일하고요. 세 번째가 대안입니다. 먼저 대안을 열거하고요. 두 번째는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요. 세 번째는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예요. 미음, 니은, 이응의 순서죠. 정답 1번입니다. 현실치료 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현실치료 기법이 아닌 거 꿈 해석 그리고 조작 기법의 사용 이건 두 가지는 오답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거리가 먼 거 정답 3번입니다. 질문은 모든 기법의 공통 사용이고요. 유머 사용 그리고 역설 기법 같은 게 있습니다. 로저스가 제안한 첫 만남 집단 과정 15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로저스 첫 만남 15단계가 있습니다. 혼동과 저항, 즉 엉망진창부터 시작해서요. 무슨 가면의 파괴, 피드백, 직면, 최종 성장과 변화까지 모두 15단계가 있어요. 이 15개 기억하지 마시고요. 참회는 없다. 무슨 종교 집단도 아니고 참회는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정답 1번입니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거나 혹은 설명을 통해서 돕는 것을 집단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제시한 첫 만남 집단 모형이요. 모범 보이기 바로 스톨러 모형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사이버 직업 상담의 장점이 아닌 거예요. 개인의 지위, 연령, 신분 같은 이런 사회적 단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신 선입견 없이 내용 자체에 집중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담자들의 문제 해결의 동기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담자 자신의 정보가 제한됩니다. 이거 장점일 리가 없죠. 그래서 장점 아닌 거 정답 3번입니다. 장애를 가진 내담자를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회 적응입니다. 정답 3번이에요. 제8차 한국 표준직업분류 개정 주요 내용으로 옳은 거예요. 소분류 이하 분류체계가 중심이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중분류 이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개정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보건직이 굉장히 강조됐죠. 그러니까 중분류로 분리되고 독립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보건서비스직 그리고 돌봄직 이거 굉장히 강화됐죠. 마찬가지로 중분류로 분리되고 신설되었습니다. 맞는 거 정답 2번
2번입니다. 전기자동차나 로봇 설치 이거 굉장히 신설되고 강화되고 있는 추세죠. 자, 이런 직업이 통합됐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잘못된 거고요. 신설됐습니다. 금속 성형 관련 그리고 인쇄 필름 관련 인쇄에 관련된 내용들은 직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고용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직업이 전문화된다. 이거 잘못된 거고요. 이 부분이 통합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 표준직업 분류 특정 직종의 분류 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행정관리 및 입법기능 수행자는 관리자입니다. 자영업주 및 고용주는 일의 형태나 직무 내용에 따라서 정의된다. 얼뜻 맞는 것 같죠? 이게 틀린 겁니다. 투자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직무로 분류합니다. 이거 기억이 쉽지 않아요. 오답지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의 형태나 직무 내용이 아니고요. 투자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에 따라서 직무가 분류된다. 별도로 오답을 기억해 두시고요. 연구 개발 종사자는 당연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그룹이고요. 군인은 별도 대그룹 A로 분류됩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으로 틀린 거예요. 산출물, 투입물, 생산 공정은 함께 고려되어야 되는 거고요.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 그 주된 활동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분류합니다. 하청업체의 경우, 즉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원청업체와 같은 항목에 분류합니다.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그리고 합법적, 불법적 생산물을 달리 분류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달리 분류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분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인풋, 투입물이죠. 아웃풋, 산출물이고요. 생산 과정은 결국 생산 활동의 결합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 3번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입니다. 한국 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미래 그리고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분류가 신설되고 세분됐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비중이 감소하는 산업 분류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반려동물이 애완동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애완동물이 현재 반려동물로 이름이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틀린 거 정답 3번입니다. 민간 직업 정보의 일반적인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민간 직업 정보는 딱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한시적인 정보가 제공이 돼요. 지속적인 정보 제공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전체 직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 공공직업 정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민간 직업 정보는 목적에 맞춰서 분야를 딱 좁혀서 분야를 제한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틀린 거 정답 2번이에요. 정보 제공자의 목적에 맞춰서 직업도 분류하고요. 유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별 방식의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먼저 비용은요. 인쇄물이 가장 낮습니다. 그냥 프린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면접보다도 더 낮습니다. 학습자 참여도는 인쇄물은 수동적으로 읽기만 하면 되는 거죠.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면접이나 직접 경험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접근성은 종이 나눠주고 보는 거니까 접근성은 굉장히 인쇄물이 편안한 반면에 면접이나 직접 경험은 직접 현장으로 가야만 되는 거죠. 굉장히 접근성이 제한적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정보 관리 순서로 가장 적합한 거예요. 이렇게 개수가 많은 건 쪼개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전반부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하고요. 중반부에는 체계화시키고요. 후반부에는 제공하고 축적하고 평가합니다. 정답 1번이에요. 수집, 분석, 가공하고요. 중반부에 체계화하고 제공, 축적, 평가합니다. 직업정보 분석 시 유의점으로 틀린 거요. 전문적 시각에서 분석해야 되고요. 직업정보원, 제공원에 대해서도 제시되어야 됩니다.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 한 가지 측면으로만 분석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각적 측면을 분석해서 풍부하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틀린 거 정답 3번이에요. 원자료의 생산일, 자료 표집 방법, 대상 등도 검토되어야 됩니다. 한국직업사전의 작업 강도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묻고 있습니다. 최고 20kg 물건을 들어 올리고요.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합니다. 빈번히 값이 10kg고요. 최고 값은 그거의 2배인 20kg인 거 바로 보통 작업이에요. 정답 2번입니다.
한국직업사전 부가직업정보에서 정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 이상 이렇게 6단계로 분류했어요. 초등학교가 1단계니까 전문대는 4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독학이나 검정고시도 그 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 학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평균 점수 이하라 하더라도요. 일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수준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건 정답 4번 이에요. 다음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은 어느 등급인지 묻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기술 종목에 대한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냥 숙련 기능이면 기능 4고요. 최상급 숙련 기능이면 기능 장이에요. 정답 2번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아닌 거예요. 국가기술자격이 있고요. 국가전문자격이 있어요. 국가전문자격에는 감정평가사, 문화재 수리기능자, 그리고 주택관리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자격 아닌 거 정답 2번 주택관리사 보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은 끝에가 기사, 기능사 이렇게 끝나는 것, 그리고 그 외에도 사회조사 분석가, 그리고 스포츠 경영관리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지 않는 거요. 이번 시험은 왜 이렇게 표독스럽게 출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직업상담사가 네이버의 지식인인 줄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 바로 빅데이터 분석 기사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NCS에서 말하는 직무는 굉장히 세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 하더라도요.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직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짜는 사람은 또 다른 종류의 직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분류 단위에서 대충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분류 단위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분류 단위에서 표준이 개발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고용24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학과예요. 자연계열이지만 공학자가 붙은 게 3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 산업공학과예요. 정답 3번입니다. 바이오 산업공학과 예전 이름이 생명과학과고요. 그 외에도 식품 생명공학과 그리고 임산공학과 이 3개는 공학자가 붙었지만 자연계열입니다.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의 하위 검사가 아닌 거예요. L형, S형 공통적으로 흥미 검사가 공통이고요. 거기에 L형은 성격 검사와 생활사 검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검사 아닌 것 4번입니다.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채용 정보 중 기업 형태별 검색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청년, 가족, 그리고 병행이 있어요. 환경 친화 기업은 없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정답 3번이에요. 규모별로는 대기업, 강소기업, 중견기업 있어요. 중소기업은 없어요. 벤처 기업이고요. 그 외에도 외국계 기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직업훈련 지원 제도인가?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쳐서 국민이 스스로 직업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카드를 줘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 국민이 스스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카드를 줘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 바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제도입니다. 정답 3번이에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적용받는 자에 해당하는 거요. 공무원 안 되고 75세 이상 안 되고요. 동영상 교육 안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적용받는 사람 정답 바로 4번입니다. 가끔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졸업 예정자 이외의 재학생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꼭 졸업 예정자도 안 되는 것처럼, 재학생이 안 된다고 하니까 졸업 예정자도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졸업 예정자를 뺀 재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졸업 예정자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답 4번입니다. 라디캠 직업상담사 2급 기출문제집 교재를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26년 1회차 필기 최신 문제까지 반영했습니다.
최종 점검 초빈출 500제와 복원된 회차별 문제 1100제로 합격까지 라디캠이 함께하겠습니다.